Yeah. Hey. Let's go. 안녕하세요. 영혼의 숨사 바람의 파이터 급슈입니다. 5월 20일 YG 플러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2025년도는 엔터 섹터에 굉장히 강한 모멘텀이 이제 작동을 하는 해입니다. YG 플러스는 YG 엔터가 이제 아티스트의 라인업 이런 부분들이 좀 체계적이지 않다 그럴까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모멘텀이 굉장히 강한 해만 이제 해야 되는 그런 특징이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올해가 그런 해이기 때문에 지금 해서 뛰어든다는 건 이제 다소 좀 늦은 감이 있고요. 2024년도 하반기쯤 저는 이제 10월 정도까지 이 매집을 다 종료해서 이제 2025년도 배팅을 보자 이렇게 얘기를 드렸었는데 2024년도에는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있었어요. 방탄소년단의 슈가 문제도 있었고 어도의 뉴진스 문제도 터졌고요. 또 12월 3일 날 비상경 문제도 있고 굉장히 복잡한 문제들이 많이 있어서 주가가 폭락을 할 그럴 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현재는 이런 어려움을 딛고 이제 엔터 섹터가 강세로 반전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오늘도 엔터 섹터는 초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YG 엔터가 1.37%, YG 플러스가 4% 내외의 강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SM이 1.51, JIP도 4%, 하이브 역시 2.78%의 강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누차 이야기를 드렸지만 4월달, 5월달 이럴 때는 이제 특별한 일이 일어나기가 좀 어렵다. 이미 이제 일정들이 많이 공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다만 블랙핑크는 5월달 정도에 이제 신곡 공개가 나올 것으로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만은 저는 이제 대규모의 월드 투어이기 때문에 어떤 콘서트에 오시는 이제 관객들에 대한 예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규 앨범 정도는 나올 줄 알았더니 현재 시간으로 봐서는 정규 앨범을 발매하기가 이제 시간이 촉박합니다. 신곡은 나온다고 하니까 그래서 미니 싱글 정도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아무래도 이제 5만 5천 명의 회당 대규모의 돔토와 이제 스타디움 콘서트가 진행되기 때문에 관객들에 대한 도의적 차원에서도 신곡이 나오는 게 이제 당연하겠고요. 제가 왜 신곡에 이제 관심을 많이 쏟냐면 주가의 변동폭이 클 때가 이제 신곡이 나올 때가 가장 커요. 이때가 이 팬들에 대한 기대가 이제 굉장히 커지는 시점인데 보통에서 이제 아티스트들이 성장을 할 때 이 신곡에 따라서 이제 굉장히 성장하는 속도가 이제 달라지기도 하죠. 그래서 이 부분을 기다렸습니다만은 현재 YG 엔터에서 신곡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은 이제 밝히질 않고 있어요. 다만 티켓팅이 이제 시작이 됐고 고양 스타디움 같은 경우는 매진이 다 됐습니다. 피켓팅이라고 알려져 있고요. 블랙핑크의 2025년도 월드 투어 명칭은 이제 데드라인으로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거의 이제 한 달 보름 정도면 블랙핑크가 월드 투어를 떠나는 그런 시간으로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고양 스타디움이 이제 대규모의 콘서트 4만 관객 이상을 동원할 수 있는 그런 공연장으로 이제 변모를 거듭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현재 10개 도시에서 18회차 공연이 이제 이어지면서 100만 명 내를 동원할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죠. 그리고 괴물심님 베이비몬스터는 이제 싱가포르 공연을 잘 마쳤습니다. 라미가 고음을 소화하기 때문에 멤버들이 이제 역할 분담을 하는데 좀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을 했습니다만은 동영상들을 확인해 보니까 무리 없이 진행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라미가 이 기응이라는 병을 이제 앓고 있는데 좀 빨리 쾌차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뭐 워낙 이제 요새 유튜브에 다양한 자료들이 올라오는데 곡마다 이제 라미의 파트를 이렇게 분할해서 그 누가 불렀는지 이런 부분도 이제 다 자료들이 이제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예, 멤버들이 나눠서 불렀습니다. 그리고 레이디 가가의 이제 콘서트에 참석했다가 5멤버는 하루 늦게 이제 귀국을 했고요. 뭐 간편한 복장입니다. 아사는 매번 이제 저런 스타일을 좋아하죠. 짧은 미니스커트에 이렇게 받쳐 입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귀국할 때도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아이언은 레이디 가가의 콘서트에 참석하지 않고 하루 전에 이제 미리 일찍 귀국을 했어요. 뭐 사연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뭐 장 초반부터 이제 강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현재 5,860원 정도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에는 이제 불핑의 컴백, 여기에 YG엔터는 아니지만 하이브의 이제 방탄소년단의 6월 12일 날 제대를 통한 완전체 컴백, 둘 다 YG 플러스의 연관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세력들의 이탈 여부. 그런데 그 YG 플러스의 1분기 실적이 이제 87억 좋게 나왔잖아요. 영업이익이. 실적이 좋을 때는 세력이 잘 이탈 안 합니다. 그래서 세력이 이 타점이 높은 곳에서 언제 이탈하느냐, 이런 부분도 체크를 해야 되죠. 왜냐하면 블랙핑크가 이제 이 완전체로는 계약이 돼 있지만 개별 멤버로는 계약이 돼 있지 않고 이번이 마지막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항시 타점이 높을 때 세력 이탈 여부를 체크를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주목을 해야 될 게 이제 괴물신이 베이비몬스의 글로벌 성장이죠. 현재 유튜브 구독자 수 920만 명을 넘어서면서 이제 15위를 랭크하고 있습니다. 걸그룹 중에는 4위를 기록하고 있죠. 950만의 이제 이치를 넘어서면 사실상 블랙핑크와 트와이스 이 부분을 이제 넘어서 뭐 유튜브의 큐노로 등극을 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렇게 되면 글로벌 럼사벽으로 이제 진입하기 위한 기반을 확실하게 다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올 연말쯤으로 예상되고 있는 신규 론칭, 이 부분도 이제 좀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특히 이 블랙핑크의 공백을 2026년도에는 빅뱅의 20주년 기념 YG를 통해서 이제 진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큰 틀에서 이런 관점을 두고서 여러분들이 주가 흐름을 좀 확인을 하시면 되겠고요. 네, 2025년도는 YG엔터로서는 최고의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 이 부분은 제가 지속해서 언급을 드리고요. 이런 해에 YG 플러스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제 2025년도 보면 주가 흐름이 굉장히 강한 추세를 지금 형성하고 있죠. 이 60일 이평선인데요. 이 부분보다는 현재 10.07%가 위에 있습니다. 주가가 10.07% 위에 있어요. 60일 이평선의 전체적인 흐름은 추세는 크게 나무랄 데가 없죠. 나무랄 데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4,000원 선에서 좀 공방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4,500원도 블랙핑크의 컴백 소식에 따라서 빠르게 돌파를 했고요. 5,000원에서 5,300원 사이에 좀 장기적인 횡보 구간이 있었습니다만은 이를 돌파해서 현재는 5,500원과 이제 6,000원 사이에 주가 흐름을 형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60일 이평선이 5,200원입니다. 5,278원으로 5,300원이요. 어느덧 이제 굉장히 높아졌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3개월 동안에 YG 플러스를 산 사람들의 평균 가격은 5,278원에 도달한다는 거예요. 이전보다는 굉장히 가파르게 60일 이평선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보다는 현 주가가 10% 높아서 현재 YG 플러스를 거래하려고 그러면 5,800원대 거래를 해야 되죠.
절대적으로 타점이 낮지 않습니다. 제가 누차 얘기를 드리지만 이미 진입을 했어야 됩니다. YG 플러스는 최소한도 4,000원대 안이 이하에서 진입을 했어야 돼요. 예, 이 4,000원대 안이 이하에서 진입을 했었어야 됩니다. 이 부분은 2024년도 늦어도 2025년도 초 이 부분까지는 진입을 하고 있어야 됐다는 얘기죠. 제가 이제 언급을 드린 가격입니다. 현재 이것보다는 50% 정도 주가가 이제 우상향을 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2024년도 주가가 어려울 때 이제 진입을 하신 분들은 대단히 큰 수익이 발생을 해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1년에 님들이 그 비중을 실어서 50% 정도 수익을 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내 자산의 절반 정도가 증가를 한다, 이런 부분을 만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뭐 추세상으로 보면 실적도 좋고요. 현재 모멘텀도 굉장히 강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 추세도 굉장히 좋습니다. 오늘 이제 4.09% 올라오면서 150만 주 정도 거래량이 있는데 아주 거래량이 많지는 않아요. 대신에 매수 세력이 컸다는 얘기죠. 절대적으로 이 주가는 세력들이 개입을 하지 않으면 주가가 잘 올라가지 않습니다. 개인들 거래량 가지고서는 주가를 끌어올리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물론 뭐 개인들이 집중해서 YG 플러스만 매집을 한다 그러면 끌어올릴 수 있겠지만 결국 막대한 자금들이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필요하기 때문에 세력들의 개입이 필요합니다. 세력들이 이탈할 때는 대표적으로 2023년도가 이제 대표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탈을 해버려요. 이 타점이 높아진 62평을 깨버리면서 그대로 급락시켜버립니다. 이건 세력들이 전부 다 이탈하는 그런 신호예요. 그래서 항시 62평이 위로 올라올 때 앞으로 주가 흐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주가가 한 폭도 올라와서 만약에 62평이 따라붙고 이런 높은 데서 이탈을 하는 이런 지점들이 나오면 2023년도 이때처럼 상당히 조심을 해야 되는 그런 일이다. 우리가 주식을 하면서 주가에서 가장 위험한 일은 무엇입니까? 다른 위험이 아니에요. 뭐 유증도 있고 여러 가지도 있지만 이 세상에서 주식에서 가장 위험한 일은 주가가 높아지는 일입니다. 주가가 높아질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오버슈팅이 걸려요. 뭐가 좋다 그러면 다 불나방처럼 몰려들어서 그 주식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때는 주가가 밸류에이션 상으로 싼지 비싼지 우리가 체크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버슈팅이 되기도 하고 언더슈팅이 될 때는 공매도 포함해서 공포에 질려서 또 반대매매 이런 것까지 형성이 되기 때문에 언더슈팅이 되기도 하고 그러죠. 그래서 항시 주가는 자기가 돈벌이 하는 것, 그 기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때론 크게 벗어났다가도 다시 제자리를 찾아오게 되죠. 그래서 항시 62평선이 자기 자신의 실적에 맞게 되돌아가야 되는 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네, 현재까지는 추세가 그렇게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블랙핑크의 신곡 이 내용을 좀 기다리고 있는데 YG엔터에서 좀 애를 태우네요. 5월 20일이면 시간도 이제 상당히 많이 흘러가고 있는데 글쎄 언제나 YG엔터에서 이제 블랙핑크의 신곡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있을지 이 팬들은 좀 답답해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 양현석 이제 총괄 프로듀서가 2025년도 신규 론칭도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5월 20일까지 신규 론칭에 대한 얘기가 강간무소식이에요. 뭐 언제쯤 뭐 하겠다 이런 얘기도 없고 한번 얘기 뱉어놓으면 뭐 1년이고 얘기가 없어요. 이런 게 좀 취약해요. 다른 SM이나 JYP나 하이브나 이 시스템 가지고 신예들을 육성하고 론칭하는 이 속도가 다른 엔터 기업에 비해서 굉장히 느려요. YG엔터는 그만큼 이제
이 멤버들을 확실하게 실력을 키워서 이제 데뷔시키는 그런 장점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YG엔터 소속 가수들 중에 뭐 크게 노래를 못해가지고 라이브를 못해가지고 뭐 욕을 먹고 이런 가수들은 거의 없습니다. 뭐 춤을 못 춘다든가 이 퍼포먼스 이런 데에서는 라이브 실력 포함해서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팬덤들이 YG엔터 노래들을 이제 좋아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힙합적인 요소들이 좀 있고요. 다른 엔터사들보다는 좀 흑화되어 있다 그럴까? 노래가 좀 강한 편이죠. 그러나 좀 제 생각에는 체계적으로 이 시스템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네, 5월 20일 YG 플러스는 155만 주 거래량 속에 현재 240원 오른 4.26%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기분 좋은 하루예요. 뭐 고생했다고 제가 얘기를 드릴 수는 없고요. 기분 좋으니까 평안하게 좀 오후 시간 보내시고 내일도 좋은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급시의 주식여행은 언제나 향기롭습니다.